전북에서 하루 사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입니다. 전주와 익산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북 대부분 시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단체별 미래교육 인프라 지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안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제시와 익산시가 전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20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하루 사이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8일 익산 원광대병원 간호사가 확진된 이후 접촉한 환자와 보호자, 지인 등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들은 확진 환자와 함께 강의를 들었던 20대 임용고시 준비생들로 전주 5명, 익산 지역이 1명입니다. 도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원광대 병원 일부를 19일부터 동일 집단격리 조치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담화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다면 우리 도의 방역 체계를 활용해 관리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 도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전주와 익산에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20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대량 감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이나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과 테이블 간 띄워앉기, 또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설과 업종에 따라 인원수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호소해 주신 것처럼 모임 만남 자제해 주시는 방법 말고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편 전북도 교육청도 긴급 안내문을 발표하고 전북 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중 11월 10일 이후 노량진 임용단기학원을 이용한 응시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구상권 청구는 물론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한 전북 지역 자치단체마다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감곡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골프 실습에 한창입니다. 시골 지역에 위치한 이 학교는 전교생이 7명인 일명 작은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은 승마와 당구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들과 1:1 수업 등으로 학습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미술 수업을 가장 좋아하고요. 저희 학교 장점은 일단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무슨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친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사람이 귀중하니까 소중하게 대해주거든요. 그 점이 참 좋아요. 체험형 학습과 전문가 초청을 통한 진로 교육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도 입학을 신청한 예비 학생 수는 현재 12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도심 지역에 거주하면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학력 정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예.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의 능력을 뭐 다 우등생이고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진로 적성 문제를 작은 학교는 디테일하게 정말 밀도 있게 찾아줄 수 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은 학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설 투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내 체육관의 경우 천장이 낮아 배드민턴이나 배구 등 특정 종목 실습이 어렵지만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천장 개보수 등 시설 투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교육 인프라 부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면 사실 거기에 있는 학생 인원이 20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200명이면 그거를 복합화 시설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학교와 지자체의 그 긴밀한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미래교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 회의에 자리를 같이 한 부안 군수는 지역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군 행정사무에 대한 의회 감사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안군을 찾은 건 지난달 30일. 당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전북형 뉴딜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부안 군수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유 정신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사업을 디지털 뉴딜과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군수가 이날 건의한 지역 현안은 5가지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과 격포항 확장 개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과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건입니다. 직소천의 야외영장 확대 조성과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도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건 2건입니다. 그런데 부안군 행정사무에 대한 군의회 감사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정작 처리가 시급한 현안은 건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부안의 소득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생활용으로 해서 지금 어민들이라든가 모든 데 소득이 지금 그래서 해수통을 국민 전체가 벌고 있는데, 당대표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30년째 공사 중인 새만금 개발로 인한 어민 피해나 걱정은 뒷전이 아니었나 지적합니다. 지금의 새만금 해수통이 안 돼가지고 부안 바다가 이런 상태로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해수통을 허락하는데도 도에서 지금 그 5년 후에 한다고 하잖아요. 5년이나 세월 또 이런 상황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안군의 현실이거든요. 해명 요구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미래 부안군에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건의를 했는데요. 부안군과 군의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온도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와 익산시가 전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김제시는 익산시와 함께 이달 말까지 2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인 뒤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와 익산시는 전주와 경계한 도도동에 이미 항공대대가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한다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요.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했지만 채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 조민지 씨.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취업의 문은 넓어졌지만 부진한 채용률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만큼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신규 채용한 인원은 5,886명. 이 중 1,527명이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5.7%로 전국 평균인 25.9%보다 높았고 반면 제주는 21.7%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모두 정부 기준인 21%는 넘었지만 정부 공고안인 35%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역 소재 대학 수와 관련 학과 등이 부족해 오히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가 대전과 충청권처럼 동일 생활 권역의 지역 대학까지 인재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수를 두고 지자체들이 대립하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쪽이랑 같이 합치게 될 경우에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광역화를 하려면 법에서 그 지자체들 간에 이제 의견을 다 듣고 합의를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전 공공기관들이 차별 없는 채용을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상황. 지역 대학들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맞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채용 정보나 이제 입사를 한 선배들의 사례 등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지방대학들이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읍시가 9,110억 원 규모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1년도 본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일반 회계 8,400억여 원, 특별 회계 63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2,500억 원, 농림해양수산 1,700억 원, 문화 및 관광 51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 요리전공 학생들이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덕암정보고 20여 명의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절임 배추 100포기에 김장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갔습니다. 학생들이 담근 김치는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출산 장려와 청년 정책, 정주 환경 개선과 같은 인구 관련 정책 제안으로 오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부안 군민이면 누구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제 새만금 농생명 용지 신규 도로를 비롯한 광활면 농로 등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 4공구와 광활면 용지면 신규 도로 등 모두 64개 도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거전에서 서포간 방조제 도로의 경우 농생명로로 지어졌으며 이번에 새로 부여된 도로명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